반갑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내교육융합학과의 장래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라는 명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상만큼 많은 호기심 그리고 또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것은 동양의 정신문화의 정수이지만 거꾸로 동양보다 서구에서 굉장히 다른 각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이 갖는 시대사적 의미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고유의 기제를 개발시킨다는 그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아주 화제의 뉴스였죠. 미국의 뉴욕에서 명상버스를 소재로 삼은 스타트업 기업이 출연을 해서 많은 전 세계 글로벌 뉴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버스가 IT 기업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정문에 이 명상버스가 도달을 해서 거기에 올라탄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명상이 서구에서 활용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아주 크고 넓습니다. 미국 서부에 자리 잡은 전 세계 IT 기업의 총알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로 한번 가보실까요? 실리콘밸리에서 매년 아주 화제가 되는 연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즈덤 2.0이라는 컨퍼런스인데요. 거기에서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링크드인, 트위터, 내노라 하는 다국적 IT 기업의 핵심 인재들이 함께 자리해서 영감과 통찰, 새로운 어떤 의식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주제로 심층 토론과 이런 강연이 열리곤 합니다. 이 위즈덤 2.0의 가장 핵심 주제 역시 메디테이션입니다. 왜 이토록 전 세계 다국적 IT 기업들은 새로운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 기존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왜 자신들의 서구적 자산이 아닌 동양의 자산에 메디테이션에 관심을 가질까요? 대표적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잘 아시죠? 개미와 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상상력의 천재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언어의 마술사라는 표현도 쓰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국에 왔을 당시에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깊은 호흡을 통해 뇌를 벗어나는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이 브레인 파워를 베르나르는 호흡, 브리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체험, 자각, 그 원천을 호흡에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조하죠.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인물 한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떠오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몰랐던 스티브 잡스의 이 원천적 자산은 서구적 역사와 문화 속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티브 잡스의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실제 스티브 잡스의 집에 방문해서 찍었던 실제 잡스의 집 모습입니다. 단순함이 느껴지십니까? 아주 평온함이 느껴지시나요? 오늘날 애플이 갖는 이미지와 아주 아마 매칭이 되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유년 시절에 실제 동양의 명상을 체험을 하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접목을 했습니다. 현재 애플 신화의 핵심에는 영감, 몰입, 사물, 개념의 단순화, 기존 틀에 대한 깨트림 이런 것들의 핵심이 바로 역시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라는 명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애플과 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바로 구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의 7, 80%를 차지한다는 안드로이드, 역시 다 구글에서 비롯되죠. 구글의 직원 개발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데요. 구글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어떤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프로그램의 명칭이 바로 내면 검색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Search Inside Yourself. 이것은 구글판 명상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아주 재미납니다. 차드 멍탄이라는 인물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떤 차원에서 이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의 인재들이 역량의 강화, 정서 지능의 향상, 리더십의 증진 이런 측면에서 동양 명상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상이 갖는 눈을 감고 좌선을 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과연 그럼 이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반만년의 정신문화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상은 21세기 키워드라고 하는 이 뇌와 접목돼서 아주 차별성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21세기를 뇌과학의 시대라고 하고요. 또 뇌활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은 뇌활용 시대에 있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 뇌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활용하고 개발할까라는 이 물음에 뇌교육이라는 학문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뇌교육 분야의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산을 21세기 뇌와 접목해서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식 명상에 기반한 뇌교육은 지금 새로운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아주 주목할 만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뇌교육 국제 컨퍼런스였는데요. 유럽의 12개국이 참석한 국제적인 규모의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에 핵심 주제가 바로 멘탈 헬스라는 것인데요.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비약물 치료에 기반한 인간의 어떤 고유의 멘탈 헬스를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인체의 실제적인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면역성을 향상시키는 이 두뇌의 개발법.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 열렸던 이 뇌교육 국제 컨퍼런스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쓰인 핵심 컨텐츠가 바로 한국식 명상입니다. 2018년 10월에는 한국에서 또 다른 뇌교육 국제 포럼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주제가 21세기 멘탈 산업 뇌교육 명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주최하고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에서 참여해서 한국식 명상이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효과를 거두고 기존의 인류가 원하는 어떤 멘탈 헬스의 회복과 새로운 차원의 인적 역량 개발이라는 화두에 답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뇌교육의 국제적 시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보고서가 있죠. 뇌교육이 비영리 국제단체이자 UN NGO로 자리하고 있는 국제뇌교협회는 2016년도에 유엔의 지속가능 보고서 SDG 보고서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뇌교육은 한국의 반만년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과학의 만남입니다. 고대 한국의 조상들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 사상을 강조한 천지인,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스렸던 심신상수, 인간 의식 성장의 원리와 방법론인 수승화강, 심기혈정, 정충기장 신명을 생활문화로 체득해 왔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반만년 역사 문화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21세기 미래자산 뇌라는 측면에서 보면 뇌의 가장 근간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을 높이는 창조력과 인간의 어떤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 평화성의 측면에서 뇌철학적 자산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인의 정신,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공적 차원으로 전환을 하는 홍익인간의 철학, 그리고 삼일신고 신운편에 나와 있는 자성구자 강죄인의 어떤 진리와 인류의 보편적인 법칙의 그 답은 바로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지 않고 그 넘어서 인간의 뇌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뇌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뇌활용 시대에 있어서 뇌철학의 원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자긍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외교가에
네, 유엔에 있는 많은 회원국들이 한국을 떠올리면 하는 문구가 있죠. 21세기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커다란 자산은 20세기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다. 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또 다른 면, 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하죠. 그 한류의 원천이 바로 우리의 반만년의 정신문화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코리아의 문화유산, 뇌철학의 자산이 누구나 갖고 있는 뇌의 고유 역량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물질의 시대에서 정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부상될수록 바깥에서 오는 정보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정보의 종속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고유 역량은 낮아질 위험성을 우리는 현재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리더의 핵심 역량은 바로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 고유의 기재, 이 자연지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죠. 그 원천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적 자산 속에 있습니다. 그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가 바로 명상입니다. 다음 이 강에서는 뇌교육의 명상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알 수 있는 과학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